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고 명장 밑에 약졸없다라는 말이 있죠. 책을 보고 일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은데 책을 보지 않고도 진리의 지혜를 가르치는 참 스승과 멘토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빛 좋은 복숭아는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럴싸한 빛 좋은 게살구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선생은 존중의 대상이지만 훌륭한 스승과 멘토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자, 윗사람인 스승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은 제자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그야말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욕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산멘토의 강의는 저의 수제자이자 사주와 무속의 콜라보 특강 강사인 연양암 옥부인과 그리고 연양암 옥부인이 지금까지 훌륭한 각 분야의 스승님들을 만나서 일치월장해서 지금은 제자들을 가리킬 수 있는 여러 명의 제자들을 이끄는 이러한 리더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상당히 여러 차례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쳤는데요. 자, 실제 사주명식을 보면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사주명식이 심산멘토의 수제자이자 명리적성학 사주와 무속의 콜라보 특강 강사인 연양암 옥부인의 사주입니다. 자, 정민년, 갑진월, 을사일, 신사시 이분 같은 경우도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전에 여러 분야에서 일명 사입이라고 하죠. 이 선생과 스승,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전에 두세 차례 아니면 서너 차례 돌고 돌아서 산수공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자, 돌고 돌아서 이제 다른 스승을 만났는데요. 자, 이 연양암 옥부인이 지금 무속인이면서 영험한 무속인이면서 그 다음에 미녀, 경기미녀라든가 시비작가라든가 이 미녀를 전수해서 이 전수자에서 이제 뭐 이수자라든가 이런 쪽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절차 탐막, 마구작침의 자세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요, 공식 가수로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가수이면서 역시 가요계의 스승에게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명리학 역시 심산원장에게 사주명리를 배우고 있는 수제자인데요. 그러면 본인 사주, 이 사주에는 물이 없지요. 물이 바로 을목일간이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인성이 없는 사주. 을목일간의 사화사화, 그 다음에 정화, 식상은 매우 강하지. 식신상관은 하늘을 찌른다. 자, 이렇게 상관이 매우 강하거나 아니면 편인이 강할 때 이런 경우가 신빨이 좋다.
영험하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관, 목화통명, 목화상관 여기에서 영험한 신발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상관이 강하면서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악셀에다 150km 이상 고속으로 달리는 악셀에다가 강한 데 비해서 브레이크, 인성이 없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주 명식은 인성이 뭡니까? 훌륭한 스승이나 멘토가 인성입니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책도 인성이고 문서도 인성이고 자격증, 학위 다 인성인데 스승이 바로 인성입니다. 자 그리고 을목일간 옆에 월천간의 간목은 바로 등락예감을 알 수 있는 큰 나무 대림목을 을목이라고 하는 넝풀식물은 반드시 을목은 간목을 타고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목 스승이나 멘토나 이 등락예가 갈 수 있는 스승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진토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간목이 통근을 하고 있죠. 물론 을목도 진토라고 하는 관대지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을목은 반드시 이 간목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간목이 처음에는 빛 좋은 개살구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여러 스승을 거친 다음에 참 스승을 만나는 과정인데요. 자, 그리고 이 정화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형상이죠. 기도와 축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형상이 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인성도 없고 연, 월, 일에 간성은 없지만 시청간의 시상일이 평관격이 됩니다. 시청간의 평관은 60세 이후 말년에 리더가 되라.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라. 본인은 지금 현재 제자이면서 그 다음에 후학들을 이끄는 이러한 스승도 되고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두 번째 있는 이 사주 명식 신묘년, 계사월, 임자일, 경자시 여기는 무속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하 목부인이 정미생이니까 양띠니까 50대 후반이죠. 예. 그런데 여기는 신묘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73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신묘년, 계사, 임자, 경자 여기는 신엄마를 초월해서 신할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아우라가 있죠. 신빨이 대단합니다. 왜냐? 사중 경금이 투관된 편인격입니다. 경금 편인이 사화라고 하는 제왕지에 통근을 하고 있고 신금이라는 정인이 역시 사중 경금에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편인격이죠. 이것도 금수가 강합니다. 위 사주는 목화가 강하죠. 목화가 강하면서 인성이 없다. 여기는 금수가 강하면서 인성이 역시 매우 강하죠. 그러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승에게 이게 뭡니까? 여기가 바로 무속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인이지요. 양인. 예. 그러면서 수기운이 대단하면서 이게 편재지요. 공간 지각 능력이 빠르고 이게 편재인데 상관생재 상관폐인이 되지. 상관폐인이 되면서 예 이러니까 신빨이 대단하다. 상관생재 상관폐인. 예, 이 상관이 생재하면서 인성이 예, 상관을 누르니까 그야말로 이 연양암 옥부인의 무속의 신점이라든가 무속의 스승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자와 스승 관계는 최소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야 참맛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연양암 옥부인과 이 두 번째 무속 스승 이 관계는 그야말로 궁합이 잘 맞는다. 학점으로 따지면 A학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자신보다 강한 스승에게서 예,
여기에서 흡수하고 진리의 지혜를 흡수하다 보면 나에게 부족한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질량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어느덧 자신도 실력자에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발이 대단하고 지하물로 실력 있는 사람은 혹세무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혹세무민을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혹세무민, 부적을 쓰거나 온갖 억지 계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실력이 없는 소인배나 할 짓입니다. 자, 그래서 영양옥 부인의 첫 번째 무속 스승과의 코드는 그야말로 A+다.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을 때 바른 자세를 항상 겸허하고 겸손하게 3년만 제대로 배우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민요. 예, 이런 무속이라든가 사주를 하다 보면 민요를 배워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명식이 바로 기해년, 임신월, 신사일, 경인시 여기가 바로 민요의 스승입니다. 민요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경기민요도 있고, 예, 십이잡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전수자, 이수자, 그 다음에 전승조교, 그 다음에 이제 인간문화재, 예,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갖추지 못한 역시 금수상관격이지. 신금일간의 임수가 통근을 하고 있지요. 해수의 걸럭지. 그러면 대단한 상관이지요. 상관격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월지 신금에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월지에 겁재를 깔고 있으니까 기운이 크면서 인사신 삼형살까지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활인업에 종사하는 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은 민요계 큰별 인간문화재 안비치 씨, 그 다음에 묵계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은주 선생님 이렇게 빅3지요. 우리 명리학계도 빅3가 있지요. 도계박재한 선생님, 그 다음에 재산박재현 선생님, 자각 이석영 선생님. 마찬가지로 이 민요계에도 안비치, 묵계월, 그 다음에 이은주 이렇게 큰 세 분이 계십니다. 다 작고하고 계신데 그분 중에 이제 묵계월 선생님의 수제자죠. 예, 거의 김영임, 민요의 김영임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명창입니다. 예, 여기서 금수상관이 노래를 가장 잘합니다. 가수 나훈아 씨도 신사일주에 똑같이 임수, 이렇게 금수상관은 뭡니까? 꺾기도 할 수 있고 탁월한 목소리, 이 목청이 타고났다. 그래서 금수상관의 상관이 가면서 상관폐인이 되지요. 상관폐인이 되지요. 두뇌 회전 능력이 매우 좋으면서 이 노래를 그야말로 노래의 진국이다.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부족한 금수기운, 인성도 없고 여기에 수기운도 없는데 이렇게 무속의 스승뿐만 아니라 민요의 스승도 금이 3개에다 수가 2개. 여기는 금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도 금이 2개, 수가 4개. 금수가 강한 분을 무속과 민요의 스승.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내노라 할 수 있는 이런 스승에게 결국은 인연이 됩니다. 예, 저하고 인연이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연결을 이렇게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기운이 맞는 사람끼리 인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 부족한 이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우려고 노력해서 기운이 비슷해야, 질량이 비슷해야 인연이 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상관과 편인, 상관폐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왜?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그 분야의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스승으로 두게 되면 자신이 일치월장하는데 돌아가야 될 길을 바로 가는데, 그래서 자신의 버는 것의 30%는 배우는 곳에 써야 됩니다. 내가 버는 수입의 30%는 자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배우는 데 쓰는 것은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우고자 하면 참 스승을 반드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요계의 스승과 명리 스승으로 한번 넘어가면 화면을 올려서 자, 세 번째 가요 스승을 보겠습니다. 연양암 옥부인의 가요계의 스승 임신년, 병호월, 갑이밀, 무진시 어떻습니까? 자, 임신년이면 원숭이띠 우리 나이로 32세가 됩니다. 그러면 연양암 옥부인이 5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32세면 자식벌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가요계 스승으로 모실 수가 있느냐? 배우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젊은 사람도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나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 배움이라는 그 열정 속에서 실력자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입니다. 가요계의 스승. 역시 뭐 매스컴이라든가 방송에 많이 됐던 그래서 뭐 아이돌 멤버. 그래서 여기서 화가 강하지 오중병화가 투간된 식신격입니다. 이렇게 화가 월지에 강하면 방송, 연예, 예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춤과 노래, 작사, 작곡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래를 가리키는 이런 스승이 될 수 있다. 자, 여기도 보면 간목일간에 월지가 오하니까 목화상관이죠. 목화통명이니까 언변술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지요. 그러면서 편인이 있습니다. 상관폐인이 됩니다. 상관폐인, 식신생재, 상관생재, 융통성, 유도리가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가요를 배우는 겁니다. 방금 전에 기회는 65세 정도 됐죠. 민요 선생님 그야말로 어느 정도 이제 그득한 이제 연륜이 있는 한테 배우고 가요는 어떻게 됩니까? 신세대와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요의 스승의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임수가 장생지위에 있고 병화가 간여지동이죠. 대단하죠. 갑인일주 간여지동, 무진일주 간여지동 이렇게 아주 사주가 멋있게 생겼죠. 이렇게 아무리 젊어도 실력이 있고 이런 분을 가요계 스승으로 모시니까 지금 현재 연양암 옥부인님은 정식 가수로 인정이 되어 있죠. 판도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리 스승 같은 경우도 금수상관격이죠. 민요 스승과 마찬가지로 금수상관의 상관이 진중계수, 축중계수에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상관폐인 역시 편인이 2개 상관 여기도 상관폐인 여기도 상관폐인이죠. 상관폐인 이 스승 네 분이 모두 상관과 편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연양암 옥부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수기운이 강하다. 수기운이 강하면서 그 다음에 인성이 브레이크가 있다. 아까 연양암 옥부인은 인성이 없었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축월 수기운도 강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관이 있으면 배인이 되고 상관이 있으면 생재가 되고 상관이 있으면 합살이 돼야 됩니다. 상관 합살, 상관 배인, 상관 생재가 되면 상당히 실력을 갖추는데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화면을 이제 내려서 이제 보면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마부작침의 자세로 절차탕마하다 보면 이 연양암 옥부인 같은 경우에도 무속, 민요, 가요, 명리에 돌고 돌아서 빙빙 돌아서 여러 차례 사이비도 만나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도 만나고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최종에는 이렇게 참스승 네 분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일치월장에서 일일우이신 일치월장하니까 지금은 본인의 이제 애기 제자라든가 제자 명리도 가르치고
무속 신점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도 스승이면서 또 배우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상황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목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명장 밑에 약졸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명장을 만들기까지는 본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냥 유튜브만 보고 여기저기 그 아이 쇼핑이나 하고 눈으로 그냥 보면서 대충대충 넘기면 5년, 10년을 공부해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왜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려면 직접 강의를 듣고 묻고 질의응답식으로 증문즉설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그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왜? 유튜브로 영상만 보면 기운을 받을 수가 없다. 기운을 30% 이내. 그래서 실제 증문즉설 질의응답식 강의 뭐 정 안 되면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참 스승을 어느 분야든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가 명리도 좋고 타로도 좋고 무속도 좋고 어느 분야든 참 스승을 찾으려면은 두세 차례 이 빙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통례인데요. 자, 마무리를 하자면 선생과 스승의 관계. 아까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그랬지. 선생은 책을 보고 가르치는 일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스승은 책을 보지 않고도 진리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스승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중과 스님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과 스님이 같지 않습니다. 스님은 중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중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면서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스승이고 중이 제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절에 가서 중에게 스님이라고 하니까 중에게 중이라고 하지 않지요. 스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이 어깨가 으쓱해져 가지고 중이 스님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빛 좋은 게살구가 빛 좋은 복숭아로 착각한 셈입니다. 빛 좋은 복숭아라는 것은 참 스승과 멘토를 말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는 일반적인 혹세무민한 일반 선생을 빛 좋은 게살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실력과 내공을 갖춘 스승과 멘토는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마음의 에너지가 움직여서 제자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법사라든가 퇴마사라든가 술사, 일반 혹세무민하는 무속인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기운인, 땅의 힘인 지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도수를 운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정한 스승과 멘토는 어떻습니까? 천지인, 대자연의 운용법칙을 설한 천부경의 물리가 터진 실력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멘토는 땅의 기운인 지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은 천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자신과 인연이 되는 그 한 사람을, 그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맑은 기운의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됩니다. 그러면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고 자신과 가족은 잘 되는 것이 대자연의 운영법칙입니다. 오늘 심산멘토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명장 밑에 약존 없다. 한마디로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성공한다 라는 주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